자, 속도는 빠르기죠. 어떤 물체의 빠르기.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갔느냐, 이게 속도입니다. 근데 속도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속도는 그대로 유지돼요.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속도가 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을 주면 속도가 변하죠. 속도의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그러죠.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이고, 속도가 변하려면은 힘을 받아야 돼. 힘을 받지 않으면 관성에 의해서 속도는 그냥 유지됩니다. 만약에 얘가 속도가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통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정하죠.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물체에 오른쪽으로 힘을 주면 점점점 빨라지죠.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물체에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을 주면 속도가 점점점 느려지죠. 속도는 힘의 방향에 따라서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는데, 힘의 방향하고 속도의 변화량의 방향하고 비례합니다. 방향도 같다. 크기도 비례한다. 힘이 커지면 속도의 변화량도 커지고, 힘이 작아지면 속도의 변화량도 작아진다. 자, 가속도의 원인은 힘이고, 힘을 세게 줄수록 가속도가 커집니다. 여러분, 속도가 물체 A가 있고 물체 B가 있는데, 물체 A는 현재 속도가 10이야. 물체 B는 현재 속도가 5예요. 둘 다 1kg이다. 그런데 얘한테 힘을 5N을 줬어요. 얘한테는 힘을 10N 줬습니다. 그럼 얘는 가속도가 얼마가 나오죠? 10이 나오죠? 얘는 가속도가 5가 나와요. 속도가 B가 작더라도 가속도는 B가 클 수 있죠. 속도랑 가속도는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 별개예요. 속도가 더 크더라도 가속도는 더 작을 수 있습니다. 속도가 큰데 가속도가 어떻게 작아요? 이런 질문을 가끔 하는데, 속도랑 가속도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힘의 3요소가 나오는데,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할 때 자, 이렇게 이 물체에다가 힘을 가했다. 그러면 이 힘의 크기, 힘의 방향, 그리고 힘의 작용점 세 가지를 표현해야 돼요. 근데 이 물체에 가한 힘이면 이 물체에다가 작용점을 찍어야 됩니다. 힘을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원칙에 따르면 틀린 표현이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물체가 두 개가 있다. 내가 A를 밀었어요. 둘 다 1kg입니다. 10N으로 A를 밀었다. 이쪽에서 A를 이렇게 밀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힘을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자, 그럼 이 10N의 힘은 A한테 작용점이 찍혀 있죠. 작용점이 A한테 찍혀 있습니다. 그럼 10N은 A한테 가해진 거야. 그런데 B도 같이 움직이죠. 이쪽에서 밀면. A를 밀면 B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럼 B는 누구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미는 거예요? B는? A가 미는 거예요. A가. 이 10N의 힘은 B한테 가해진 게 아닙니다. B한테 가해진 힘은 A가 미는 힘, 스몰 f라고 할게요. 이 힘이 가해진 거예요. 그럼 작용 반작용으로 B도 A를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민다. 자, 그러면 하나씩 풀어서 써보죠. B한테 작용한 힘은 이 힘 하나예요.
A한테 작용한 힘은 두 개입니다. 두 개. 이렇게 두 개다. 자, 이쪽에서 A를 10N으로 밀면 얘네 둘이 동시에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죠. 얘네 둘이 한 덩어리처럼 움직입니다. 한 덩어리처럼 움직일 때 가속도가 얼마가 나와요? 전체 2kg인 셈이죠. 전체 2kg이니까 가속도가 얼마가 나와요? 5가 나오죠. 5. 가속도가 5가 나옵니다. 그러면 B도 가속도 5를 가지고 가속할 거고 A도 가속도 5를 가지고 가속해요. B가 가속하는 힘은 A가 준 힘이죠. A가 준 힘. 그러니까 이 힘이 얼마? 5N이다. 1kg짜리를 5m/s 제곱으로 가속시켜야 되는 힘이니까. 그럼 이 힘도 5다 이거죠. 그래서 얘한테 작용하는 R자 힘도 5N이다. 이렇게 힘의 작용점을 정확히 찍어야 돼요. 이 10N은 B한테 가해진 게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시험 기간에 지윤이가 저한테 인도네시아에서 사온 과자를 줬어. 나 먹으라고. 근데 내가 동현이한테 좀 나눠줬어요. 근데 동현이랑 지윤이는 사이가 안 좋았어. 그 지윤이가 나중에 동현이가 자기의 인도네시아 과자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빡이 돌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왔어. 난 동현이한테 과자를 준 적이 없다. 저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좀 줬어. 난 네가 다 먹길 바랬어. 여러분, 이 10N은 B한테 준 힘이 아닙니다. 지호한테 준 힘이야. A는 지호, B는 동현이에요. 그 과자는 지호한테 준 거야. 알겠어요? 근데 지호가 동현이한테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호는 줄어든 거죠. 이 힘을 두리뭉실하게 얘네 둘이 나눠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힘이 누구한테 가해졌느냐 그거를 정확히 찍어야 된다. 자, 이건 옛날에 배운 내용이고, 자, 그럼 여러분 이 똑같은 물체가 이렇게 둘이 붙어 있죠. 그럼 질량 중심이 어디입니까? 자, 질량 중심. 어떤 물체가 두 개가 있다. 1, 2, 3, 4. X축 좌표에서 어떤 물체가 1위치에 있고 1kg짜리가 3위치에 또 하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의 질량 중심은 어디예요? 여기죠. 정가운데. 질량의 중심. 얘네 둘을 한 물체로 봤을 때 질량의 중심은 정가운데죠. 그걸 식으로 어떻게 구하죠? 거기 나와 있죠. XCM, Center of Mass. 질량 중심은 두 물체의 질량을 더한 거, 그걸 분모에 넣고, 그 다음에 질량 곱하기 좌표, 질량 곱하기 좌표, 질량 곱하기 좌표, 질량 곱하기 좌표. 이 식을 계산한 게 질량 중심이다. 질량 중심 좌표. 2 나오죠, 2. 그러니까 이 두 물체의 질량 중심은 여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 두 물체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질량 중심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정중앙. 그럼 내가 힘 10N을 줬을 때 가속도가 5가 나오죠? 그럼 이 가속도 A가 5가 나옵니다. 그럼 이건 어디의 가속도를 말한 거다? 이건 어디의 가속도를 말한 거예요? 이거는 질량 중심의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어떤 부피를 가진 물체에 10N의 힘이 작용해서 얘가 5m/s 제곱으로 움직인다. 가속한다. 그럼 이 가속도는 어디의 가속도냐? 이 물체의 질량 중심의 가속도를 의미한다.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둘이 붙어 있습니다. R형 모양으로. 질량 중심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입니다. 질량 중심이 여기야. 자, 얘도 1kg이고 얘도 1kg입니다. 얘를 잡아 끌었어. 힘을 가했어요. 10N의 힘을 가했다. 얘가 쭉 오죠. 쭉 옵니다. 점점 빨라지면서 오죠. 점점 빨라지면서 온다. 얼마씩 빨라져요? 가속도가 얼마예요?
전체 질량이 2kg이니까 가속도는 5가 나오죠. 그럼 그 5라는 가속도는 어느 점의 가속도를 의미하냐면 이 질량 중심점의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질량 중심이 5로 가속된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생겼다. 질량 중심 어디? 여기죠. 정중앙. 얘한테 10N의 힘을 줬다. 쭉 가속하죠. 쭉 가속합니다. 쭉 가속해서 이 위치에 왔다. 질량 중심이 여기로 오죠. 10N의 힘을 주면 전체 2kg짜리가 5로 가속하는데 그 5의 가속도는 어디를 의미한다? 이 질량 중심의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질량 중심의 가속도를 의미해요. 자, 그럼 얘가 이동한 거리는 이거죠. 일정한 힘을 주면은 일정한 가속도로 이동하죠.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건 없어지죠. 그럼 S는 2분의 1 AT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의 물체하고 이런 모양으로 놓은 물체하고 동일 시간 동안 10N의 힘을 동일하게 줬을 때 이동한 거리는 똑같죠. 동일 시간 동안 똑같은 힘을 주면 이동 거리는 똑같죠. 만약에 동일 시간 동안 더 큰 힘을 줬다. 그럼 이동 거리가 더 많아졌겠지. 가속도가 크니까. 만약 같은 힘을 주면 이동 거리는 똑같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이동 거리가 누구의 이동 거리? 질량 중심의 이동 거리를 의미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만약에 이 아령이 이동하는 도중에 얘를 잡고 이동하는 도중에 얘가 이동하는데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 이렇게 까딱까딱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까딱까딱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동하는 도중에 이렇게 됐어. 이동하는 도중에 얘가 이렇게 약간 회전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돼도 질량 중심은 똑같은 위치만큼 와야 됩니다. 질량 중심은 똑같은 거리만큼 와야 돼요. 왜? 이 식에 의해서. 동일한 가속도를 동일한 시간 동안 받았을 때 이동거리가 똑같아야 된다. 누구의 이동거리? 질량 중심의 이동거리. 질량 중심의 이동거리가 똑같아야 된다. 그럼 이렇게 돌아가도 질량 중심은 동일한 위치까지 와야 되죠. 자, 그러면 아래 물체는 이 시작점에서 질량 중심보다 많이 왔죠. 반면에 위의 물체는 시작점에서 질량 중심보다 조금 왔습니다. 그럼 얘는 가속도가 질량 중심보다 크고 얘는 가속도가 질량 중심보다 작죠. 이 식에 의해서. 간 거리가 길면 가속도가 큰 거고 간 거리가 작으면 가속도가 작은 거죠. 근데 얘네 둘의 평균은 질량 중심이 이동한 거리. 그럼 그 가속도는 뭘 의미해요? 얘네 두 질량의 평균 가속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한 덩어리로 물체가 여러 가지가 붙어 있는데 그놈들이 한 덩어리로 움직일 때 이런 경우든 그런 경우가 많죠. 물체 하나한테 힘을 줘서 움직이는 경우보다는 물체를 여러 개 붙여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때 가속도는 질량 중심의 가속도를 의미한다.